저는 이제 목차를, 장비 강화에 대해서 목차를 크게 5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주문서, 두 번째 스타포스, 그 다음에 추가 옵션, 잠재, 소울웨폰,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주문서 강화. 이제 장비를 딱 강화할 때 스타포스 이전에 해야 되며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주문서 강화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주문서 강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문의 흔적으로 강화하기, 두 번째 혼줌, 놀금 리턴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 주문서, 여러 가지 특수한 주문서들 이런 걸로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팁이라면은 황금망치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 1에 올려줘서 무조건 장비 강화할 때는 황금망치를 꼭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주문의 흔적 강화를 보면은 말 그대로 주문서 대신에 주문의 흔적을 이용하여 강화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의 흔적이 일단 많이 널리기도 했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고, 그리고 일단 주문의 흔적이 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문 흔적 피벗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더 확률을 높여서 강화하기 쉽게 할 수 있고요. 참고로 리부트 월드는 주문 흔적 강화 자체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되고 대신에 한 장당 5,000매소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문서는 크게 100%, 70%, 30%, 15%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피벗 타임이 되면은 각각 100%, 95%, 45%, 25%가 되고, 여기에 손재주, 말레벨, 길드 스킬까지 다 합치면은 100%, 100%, 59%, 39%가 됩니다. 순백이나 이노센트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한 주문서에서 피벗 타임까지만 적용을 받고 손재주, 말렙이나 길드 스킬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 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무기 한 작당 얼마나 올라가냐 이건데요. 위에 0에서 70제, 80에서 110제는 조금 제쳐두고 120제 우리가 자주 쓰는 그거부터 보면 이제 100%, 70%, 30%, 15% 각각 공마 3579, 그 다음에 주스탯 1, 2, 3, 4가 올라가는데, 요 주스탯 1, 2, 3, 4가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주문서 작을 볼 때 꼭 필요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방어구입니다. 방어구는 15% 주문서가 없어요. 아예 30%까지만 있고 120제 이상으로 보면은 주스탯 3, 4, 7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방어구 HP 데몬 어벤져 전용, 이거를 보면은 HP 180, 270, 470이 오르는데 데몬 어벤져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은 이걸 쓸 필요 없으니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장갑인데요. 장갑은 주스탯이 아예 붙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마가 붙어가지고 이제 30%작 같은 경우에는 한 작당 공마 3씩이나 붙기 때문에 강화 30% 작을 자기가 하고 싶다 이러면은 장갑 먼저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신구인데요. 장신구는 방어구에 비해 그렇게 주스탯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 3, 5 이렇게 조금씩 밖에 안 올라가고요. 이제 일반적인 그 스탯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거를 봤으니까 이제 주문의 흔적으로 좀 특수한 주문서들, 아까 말했던 순백이나 이노센트 이런 거가 있는데, 순백은 말 그대로 자기가 업그레이드 하다가 주문서가 실패했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복구 가능 횟수 이렇게 옆에 뜹니다. 장비창 보면은 복구 가능 횟수만큼 순백의 주문서를 써서 업그레이드를 복구시킬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요거는 한 장당 주훈 2000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훈 한 장당 거의 2000매소라고 치면은
한 번 하는데 400만 매소나 드니까 이거는 꼭 피벗 타임에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노센트. 이노센트는 말 그대로 이제 이노센트 초기화 시키는 주문서고요. 대체적으로 일단 주문서랑 스타포스밖에 초기화를 안 해요. 잠재 능력은 초기화가 안 됩니다. 잠재 능력 추업은 초기화가 안 되고요. 무조건 주문서 자기랑 스타포스만 초기화가 됩니다. 이제 아크 이노센트 요거는 주훈작에서만 볼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문서고요. 오로지 주문은적 강화에서만 볼 수 있는 주문서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포스는 초기화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서 장만 초기화가 됩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 내가 만약에 스타포스를 한 22성을 찍어 놨는데 내 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노센트를 발라서 주문서 작을 초기화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노센트를 쓰면은 스타포스 22성 한 개 날라가니까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크 이노센트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이제 요거 주의점은 놀장강이 사용된 장비에는 아크 이노센트를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놀장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뭐 놀궁 리턴을 한다. 그러다가 놀궁 리턴을 혹시나 삐끗해서 잘못하면은 그거 그냥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놀장강은 무조건 주문서 강화를 마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주문 흔적은 대체적으로 이제 작을 하면은 한 가지 주문서로만 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100%, 뭐 70%, 30%, 15% 완작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100% 완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화 수치도 낮고 이렇게 좀 별로여가지고 일단 효율이 구려서 정말 주훈이 부족한 경우, 나는 주훈이 없다 하는 경우에만 쓰시면 되겠고요. 70% 완작 이거 보면은 그냥 피벗 타임만 해도 확률이 95%로 올라가서 웬만하면 다 붙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70% 완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확률이 높으니까 순백을 쓰지 않아도 되고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세팅인 뭐 9%의 공식 세팅 뭐 이런 거에서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30% 완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만약에 황망 포함 어펫이 10인 아이템 이걸 예로 들면은 30% 완작 30%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확률이 아까 봤을 때 59%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펫이 10인 아이템을 예로 들었으니까 기대값이 5.9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주문서를 일단은 30% 주문서를 막 발라요. 이제 바르면은 다 바르고 본 다음에 뭐 한 5번에서 6번, 뭐 운 좋으면 7번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킵하고 나머지 그 이제 실패한 주문서 그거를 순백으로 다시 살려서 붙이고 순백으로 살려서 붙이고 이거 계속 반복하시면은 30% 완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운이 좋아서 내가 뭐 5, 6K 이상 붙었는데 어떨 때는 운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도 못 붙었다 뭐 그러면은 그걸 순백으로 다 살리면은 가성비가 정말 안 좋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이노센트 주문서 요거를 쓰셔서 초기화하고 다시 첫 번째부터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여져 있지가 않은데 황망이 좀 비싸거든요. 황망이 비싸가지고 여기에는 안 써져 있었는데 황망을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좋습니다. 황망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기는 어펫이 10이라고 돼 있으면은 황망 빼면은 어펫이 9니까 뭐 9회에서 5, 6회 이상 붙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황망을 쓰시는 게 좋고, 이제 만약에 실패하면은 또 이노센트 바르면 황망도 초기화가 되니까 황망을 나중에 쓰는 게 좋습니다. 15%는 무기에만 가능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30%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데
얘는 확률이 조금 낮으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어펫이 씹힌 아이템을 예로 들면 기대값이 3.9니까 거의 한 3번에서 4번, 운 좋으면 5번 이상 붙었으면은 그냥 순백으로 붙여서 다시 쭉 나가면 되고, 만약에 그 이하가 붙었다 그러면은 그냥 이노센트 발라서 첫 번째 방법이랑 동일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주훈작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혼돈의 주문서인데, 혼돈의 주문서는 성공 시 랜덤으로 일정한 수치가 붙습니다. 뭐 일반적인 스탯도 붙고 공마도 붙고 HP, MP도 붙고 뭐 이젠 지금은 필요 없는 방어력, 이동速도, 점프력 이런 게 올라가긴데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돈의 주문서 종류를 보면은 그냥 혼돈의 주문서가 있고 긍정의 혼돈 주문서, 요거는 긍혼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긍정, 스탯이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내려가는 게 없고, 그 다음은 놀혼, 놀라운 혼돈의 주문서. 요거는 그 최대치가 더 높습니다. 일반 혼돈의 주문서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붙는데 놀라운 혼돈의 주문서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랜덤 스탯이 붙기 때문에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요 놀혼에서는 마이너스 5랑 5는 뜨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여기 놀혼을 보면은 음수의 값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잘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만약에 그 놀혼 리턴작을 하는데, 놀혼을 하는데 공은 6이 붙었는데 만약에 스탯이 뭐 마이너스 4가 떴다 이러면은 이 주문서는 거의 실패한 거니까 너무 붙이기가 어려워서 놀혼 리턴은 잘 하지 않고요. 차라리 긍혼 리턴, 그냥 6을 포기하고 5까지만 쓰겠다, 긍혼 리턴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긍정의 혼돈 주문서 놀긍혼, 요거는 요즘 코인샵에 자주 등장하는 그 친구죠. 얘는 음수의 값을 가지지 않고 0에서 6의 랜덤 스탯을 부여하고 역시 5는 뜨지 않는 그런 좋은 주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혼돈의 주문서 하면은 대부분 다들 놀긍 리턴작을 생각하시는데, 이 놀긍 리턴작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놀긍혼, 그다음 이노센트 주문서, 리턴 스크롤, 리커버리 주문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필수적인 거는 놀긍혼이랑 리턴 스크롤, 요거는 두 개가 없으면은 아예 작이 안 되고, 이노센트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리커버리 주문서는 내가 놀긍혼이 많이 없다 그럴 때만 선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공룡 리턴작 요거를 예시로 들면은 첫 작은 무조건 이노센트로, 만약에 놀공혼을 던졌는데 실패했어 그러면은 그냥 이노센트 바르면 되지. 이노센트는 거의 1000만 매소, 1500만 매소 그거밖에 안 하는데, 리턴 스크롤은 1억 매소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첫 작은 무조건 놀긍 이노로 이노센트를 발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제 놀긍 이노로 06을 띄워서 첫 번째 작을 성공했다 그러면 두 번째 작부터는 무조건 리턴 스크롤을 바르고 해야 합니다. 이제 리턴 스크롤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놀공혼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놀공혼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리턴 스크롤 창이 뜹니다. 창. 이 주문서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되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는데, 만약에 내가 06을 띄우지 못했다 그러면은 얘를 눌러서 리턴 스크롤 되돌리기, 주문서 되돌리기를 써서 원래 상태로 돌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06이 떴다면 안니오를 눌러서 리턴 스크롤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이 주문서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요거 두 개는 헷갈릴 수 있어서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띄우지 못했으면 얘를 누르고, 그러니까 띄우면은 안니오를 누르는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끝까지 완작을 하시면은 그게 놀긍 리턴작이 되는 겁니다. 놀긍 리턴의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역시 엄청난 스탯? 차원이 다른 스탯을 올릴 수 있죠. 일반적인
방어구에 30%작이면은 한 작당 뭐 주스탯 7밖에 안 오르는데, 이제 놀궁 리턴하면은 공마 플러스 6까지 가질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추가로 스탯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놀궁 리턴은 진짜 엄청나게 높은 스탯을 위해서 뭐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작이고, 이제 대신에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은 놀궁 리턴은 너무 비싸죠, 가격이. 이제 한 번만 시도해도 리턴 스크롤 한 장 6,900원 이게 나가기 때문에, 실패해도 6,900원, 성공해도 6,900원이 나가기 때문에 진짜 몇십만 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나게 비싸서, 사실 뭐 실버 블라썸 링이나 아니면 견장 이런 데 빼고는 진짜 잘 안 하죠. 그래서 놀궁 리턴은 완전 초보자본 유저들만 잘 쓰는 게 좋다. 나머지는 밑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좀 그렇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기타 주문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그런, 많이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생소한 주문서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첫 번째는 매지컬 주문서인데, 요거는 그림에는 한 손무기 공격력만 나와 있지만 두 손무기 공격력이랑 한 손무기 마력 주문서 이렇게 있고요. 매지컬 작을 보면은 성공률 100%에 공격력 9에서 11, 올스탯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에서 11이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만약에 9가 떴다, 아까 전에 무기 15% 그 스탯을 봤죠. 무기 15% 스탯은 공격력 9에 주스탯 4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공격력 9가 뜨면은 공격력 9에 올스탯 3이니까 사실상 손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 유저들은 무조건 11, 공격력 11만 뜨는 그런 리턴작, 매지컬 리턴작을 진행하고, 아니면은 그 120제 이하 무기, 뭐 70제 이하나 이렇게 준 강화를 해도 스탯이 엄청나게 낮은 그런 아이템들을 매지컬을 발라서 약간 유니온 육성용 이런 거에 많이 쓰는 그런 주문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골드 애플에서 아주 낮은 확률로 드랍하기 때문에 뭐 장당 한 10억에서 15억 그 정도로 좀 비싼 주문서이고요. 이건 사실 초보자분 유저들만 쓰는 그런 주문서입니다. 이제 다음은 10주년 프라임 주문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작당 올스탯 10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가지고 있죠. 대신에 이 주문서는 말 그대로 10주년이기 때문에 10주년 지금 한참 됐죠? 한참 돼가지고 이 주문서는 지금 단종이 됐어요. 아예 나오지가 않고, 그 간혹 가다가 옛날에 이 주문서를 받아놓고 뭐 게임을 접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종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높고, 대신에 한 작당 올스탯 10을 올려주기 때문에 고자본 제논 유저들이 사용합니다. 프라임 작이라고 해서 고자본 제논 유저들이 사용하고요. 다음은 이그드라실의 축복인데요. 요거는 이제 힘 대 인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성장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성장형 능력치라고 해서 그 장비를 끼고 사냥을 하면은 무기의 그 경험치가 올라요. 무기 경험치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 성장형 능력치를 랜덤으로 주는데, 한 번당 1에서 3, 총 5번을 주니까 5에서 15까지 되고, 이제 평균적으로 요거는 확률이 똑같아서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의 주스탯을 받을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중고자본 유저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요거는 한 장에 1억에서 2억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중고자본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 루타비스 상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루타비스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 장비 상자에서 장비만 뜨는 게 아니라 이 힘의 이그드라실 축복, 이런 이그드라실 축복이 뜨기 때문에 뭐 루타비스 코인이 남아 돈다, 이미 뭐 사실 그걸로 살 것도 없어가지고 그거 남아 돌면은 그거 까서 이그드라실 축복 한번 대박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 다음은 기장식 지력 주문서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면은 인트 3, 마력 5, 무력 마력 5가 붙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력 5라는 엄청난 스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 직업군의 경우에는 귀걸이에 요거를 정말 많이 씁니다. 한 장에 거의 한 3, 4천만 매소 요거밖에 안 해가지고 대신에 성공률이 10%이기 때문에 좀 돈이 좀 많이 깨지긴 하지만 어쨌든 스탯이 많이 오르고 이제 프리미엄 액세서리 마력 주문서라는 그런 주문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말 비싸거든요. 거의 한 이것도 5억 그 정도 가는데 이거는 프악마는 아무리 높아봤자 마력이 5인가? 그거밖에 안 나와서 그 차라리 기장식 지력 주문서 써서 인트 3 더 붙이는 게 낫지. 그래서 법사 직업군은 요거 자주 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오르비스에 찰리 중사라는 NPC가 있는데 그 NPC한테 가서 그 아이템 그 예를 들면 뭐 주니어 불독의 송곳니나 이런 그 몬스터 잡으면 나온 전리품 이런 거를 주면은 랜덤으로 아이템을 이제 주는데 거기서 떠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니어 불독 송곳니라고 써 있는데 그 스타포스 한 130대인가? 그 스타포스 지역에 가면은 그 폐광 거기 있는데 거기서 다들 사냥하시고 이 송곳니가 되게 인벤토리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찰리 중사에 가서 바꾸면은 저걸 주기 때문에 저것도 남아 돌면은 이제 귀장식 지력 주문서 한번 뽑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마지막은 파티 퀘스트 주문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손무기, 두 손무기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어쨌든 얘는 한번 성공하면은 공이나 마력이 5가 붙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기계심장에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계심장은 약간 방어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운 강화해봤자 스탯밖에 안 붙거든요. 공마가 안 붙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기계심장에 발라서 기계심장 공마작 이제 일반적으로 리튬아트 가장 많이 쓰는데 리튬아트는 8자까지 최대 8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다 붙이면은 공마 40을 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일부러 파티캐스트 많이 돌아서 요거 가지고 기계심장 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거는 정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건 진짜 강추드리는 그런 주문서입니다. 일단은 주문서는 여기까지 됐는데 주문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은 다음 스타포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포스는 주문서 강화를 끝내고 이제 별을 붙이는 그 장비 위에 떠 있는 그 별 그거를 붙이는 건데 이제 요것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타포스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법 스타포스 주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장비 강화 주문서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써서 성공을 하면은 스타포스가 붙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한 2천만 매소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스타포스에 비해서 소모되는 매소가 많죠. 그리고 이 장비 강화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15성까지밖에 못 써가지고 그냥 15성 이하는 무조건 스타포스 강화 이게 가장 더 가성비가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타일런트 장비가 강화 비용이 한 번 강화할 때마다 5,500만 매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일런트 장비가 강화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냥 장비 강화 주문서 던져가지고 붙으면은 별 올라가니까 이득인 거고 뭐 안 붙으면 터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쓰고, 이제 이 장비강화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안 터지는 고장강, 안 터고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실패해도 파괴되지 않는 그런 고장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뭐 15상 타일런트를 만드는 그럴 때 아주 극소수인 경우에만 쓰이는 그런 방법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흔히들 아시는 놀장강을 이용하는데, 요거는 지금 단종돼서 얻을 수가 없고, 아까 말했던 그 프라임 주문서처럼 얘도 교환 불가기 때문에 그 놀장강을 구매해서 그 구매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얘는 이렇게 강화를 해야 합니다. 얘는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타포스나 장비 강화 주문서에 비해서 스탯 상승량이 훨씬 높고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높고요. 이거 사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파란색으로, 장비 위에 별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스타포스 강화가 아예 안 돼요. 그 창을 떠서 스타포스를 하려고 하면은 그 스타포스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최대 15성까지 장비 강화, 이 놀장강은 최대 15성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예. 그 만약에 22성까지, 25성까지 되는 뭐 앱솔레스 장비가 있다 앱솔레스래. 파프니르 장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놀장강을 던지면은 그 스타포스 최대 강화량이 25성에서 15성까지로 이렇게 딱 줄어요. 그 밑에 별 10개가 아예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놀장강은 15성이 끝이다. 놀 15성, 이게 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타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 맨 마지막 140제죠. 140제는 25성까지 강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타일런트 장비, 요 타일런트, 요 헬리슘이랑 노바 타일런트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슈페리얼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강화 한번 성공하면 상승량이 엄청나게 높은 대신에 강화 최대치가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되게 낮습니다. 뭐 타일런트 같은 경우에는 15성까지밖에 안 되고, 뭐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강화 확률, 이 강화 확률 표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1성부터 10성까지는 실패해도 하락이 안 되고, 11성부터는 이제 그냥 실패하면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안전 구간이 존재하죠. 10성이랑 15성이랑 20성인데, 여기는 일단 올라가면은 그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는 그런 안전 구간이고, 16성부터는 무조건 성공 확률이 30%로 고정되기 때문에 강화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23, 24, 25성, 요거는 성공 확률이 3%, 2%, 1%이기 때문에 뭐 24, 25성은 진짜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고, 23성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플 BJ 그 팡이오 님이 맨날 막 23성 뭐 강화 도전 이렇게 해서 뭐 3% 성공률 뚫고 막 이러는데, 23성까지는 약간 인간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고, 24성부터는 약간 인간이 불가능한 영역,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상승치, 요거는 사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표로 가져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앱솔레스 장비를 끼고 있는데 뭐 스타포스가 12성이다 그러면은 앱솔 160제 방어구에 스타포스 강화 단계 12성이니까 뭐 총 스탯이 31이 붙는다. 그냥 요거는 표로 보셔야 되니까 그냥 나중에 이거 끝나고 그 톡방에 이 PPT가 올라갈 거니까 이거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이거 역시 얘는 무기 상승치인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표를 보면 N이라는 글자가 엄청 많이 떠 있죠. 그 N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값이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면 추억을 제외한 공격력 5할 마력 나누기 50, 그거를 이제 딱 정수만 끊어서 그거 더하기 1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 그냥 그 무기의 공격력이나 마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타포스로 오르는 그 공마 상승량이 더 높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그 장비 강화 주문서랑 롤장강인데, 이제 이거 아까 사용 예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5성 타일런트 장비입니다. 이제 15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성까지는 그냥 스타포스로 쭉 강화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터지는 고장강 안터고를 사용해서 15성까지 그냥 맥스로 강화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냐? 그 타일런트 장비에다가 그 장비 강화 주문서를 던지는데, 그 프로텍트 실드인가? 그 프로텍트 실드가 장비 파괴를 막아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걔가 스타포스 12성까지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13성부터는 그 아이템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실패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안 터지는 그 파괴 확률이 없는 고장강을 써서 15성까지 만들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비가 아니라 타일런트 그 슈페리얼 장비이기 때문에 스타포스 강화로 한 15성과 동일한 스탯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예시를 보면은 탈벨 같은 경우에는 12성을 달면은 공마가 87밖에 안 오르는데, 그냥 이제 안턱으로 저 별 3개만 더 붙여도 공마가 순식간에 150까지 올라갑니다. 이래가지고 안턱고 이용해서 15성 타일벨, 타일 벨트를 가장 많이 하죠. 15성 타일벨을 만드는데 주로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놀 12에다가 안터고, 아까 말한 안터고 3강을 붙여서 놀 15 안터고라는 그런 장비가 만들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놀장을 12성까지 일단 바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안터고를 이용해서 마지막 별 3개를 붙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타일런트 장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장비이기 때문에 그냥 13, 14, 15성 요 별 3개는 그냥 스타포스랑 상승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별 3개를 붙여봤자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탯이 9밖에 안 오른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위 말하는 약간 돈 지랄? 그거에 가깝고, 저건 정말 가성비가 아주 안 좋아서 진짜 초보자분 아니면은 뭐 신해조 이런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안 하고, 마지막은 좀 놀장강 중에서도 그나마 대중적인 놀타포스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놀장강은 체력이 안 올라요. 체력이 그냥 맨날 스탯만 오르기 때문에 데벤저는 그 스탯이 필요가 없잖아요. 체력이 중요하지. 이제 보면은 그 놀장강은 1성부터 5성까지는 아예 공마가 안 붙기 때문에 사실상 1성에서 5성 그 놀장은 데벤저에게는 그냥 아예 무쓸모,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5성까지는 그냥 스타포스 바르고, 그 다음에 6성부터 그냥 놀장을 바르는 그런 방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벤저가 쓴다, 놀타포스라 해서 데벤저가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타포스를 하시다 보면은 뭐 나는 17성까지 뭐 17성 둘들, 뭐 18성 둘들, 22성 둘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형이라고 하죠. 강화 유형이 첫 번째가 딱 스타포스를 10성까지만 강화하고 그냥 스탑하는 건데, 이게 11성부터는 강화 비용이 거의 한 5-6배?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15성까지는 거기다가 뭐 공마도 안 붙고 그냥 항상 스탯 3밖에 안 붙기 때문에 10성에서 딱 킵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12성 여기까지는 파괴 확률이 없기 때문에 13성 올라가면 뭐 파괴 확률 0.6%, 1.4% 이렇게 붙는데, 여기까지는 파괴 확률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강화해서 여기에 스탑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17성 같은 경우에는 17성까지는 파괴 방지를 통해 그냥 매소를 2배로 내면은 그 아이템이 파괴가 아예 안 됩니다. 만약에 파괴될 장비도 그 파괴를 막을 수가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사실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17성까지 올려서 거기서 킵하는 그런 유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성. 22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스타포스 확률에서 봤듯이 23성부터는 확률이 3%, 2%, 1%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22성이 사실상 마지노선이어서 22성까지 강화하고 킵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그 주문서, 이 장비에는 주문서, 어떤 주문서가 쓰였나요? 그거를 알아볼 텐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포스랑 주문서랑 뭐 이거 상승치가 얼마냐, 요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스타포스 끝나고 여기다가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타포스는 주스탯과 부스탯이 같이 오르지만 주문서로 작을 하면 그 주문서 작은 내가 그 올리고자 하는 그 주스탯 하나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주스탯에서 부스탯을 빼면은 그 차이가 스타포스로 오른 그 상승량이 그거를 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스탯 빼기 부스탯은 그 업그레이드로 오른 총 스탯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작 횟수로 나누면은 한 작당 얼마가 올라간지 알 수 있겠죠. 여기 오른쪽에 장비를 보면은 주스탯이 118이고 부스탯이 62니까 요거 빼면 56이죠. 그럼 56이 뭐냐? 주문서로만 오른 그런 스탯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저기 보면은 이그라이 워리어 아머 플러스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8작 한 거죠. 지금까지 8작. 그러면은 56에서 8을 나누면은 한 작당 7, 한 작당 7이 올랐으니까 얘는 30%힘 주문서로 8작을 붙였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갑인데, 장갑은 아까 봤듯이 스탯이 안 오르고 공격력이나 마력이 오르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장갑을 보면은, 요 오른쪽에 장갑을 보면은 스타포스가 12성이죠. 이제 12성인데 아까 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장갑은 스타포스를 할 때마다 그 일정 구간에서 공마가 1씩 붙습니다. 1씩. 그래가지고 스타포스 12성이 되면은 스타포스로만 공격력 마력이 4가 더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 12성까지의 그 공마 4를 지금 제외하고 보면, 마력 4를 제외하고 보면은 원래 20이 붙었는데 4를 빼니까 주문서로만 오른 마력이 16임을 알 수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켓수가 8번이니까 뭐 8로 나누면은 한 작당 2가 올랐다가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작당 2가 올랐으니까 요거는 아까 봤던 70% 마력 주문서, 이걸로 완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갑이랑 70레벨 이하의 무기의 100% 70%작, 80에서 110레벨 무기의 100%작 상태 확인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저 70레벨 이하랑 80에서 100제 무기, 이거를 왜 언급했냐 하면은, 저거 같은 경우에도 70레벨 이하의 무기 100% 70% 작은 스탯이 전혀 안 붙습니다. 스탯이 전혀 안 붙어서 그 주스탯 빼기 부스탯 요걸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 80레벨에서 110레벨 100% 작도 마찬가지로 스탯이 전혀 붙지 않기 때문에 그 주스탯 빼기 부스탯 요걸로 확인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해봐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제 무기죠. 60제 무기인데, 그 아까 전에 스타포스로 1성에서 15성까지는 그 변동값 n이라고 나와 있는 그 수치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 읽어보면 추업을 제외한 공격력이 50에서 99일 때 스타포스 별 하나를 더 붙이면 공격력이 2가 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추업을 제외한 공격력이 여기 64라고 나와 있으니까 64 나누기 50 64 나누기 50을 하면은 그거 정수 부분이 1이잖아요. 거기다 1을 더해서 공격력이 2가 오른다. 별 하나 더 붙이면 공격력이 2가 오른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계산을 역으로 해야 돼. 역으로 계산을 역으로 해야 돼서, 그러면은 이렇게 별을 하나하나씩 지워가다 보면은 스타포스 5성으로 오르는 공격력이 10이니까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주문서로 오른 공격력이 총 14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작을 했으니까 한 작당 공격력이 2가 올라갔으므로 70% 공격력 주문서로 7번 잡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레벨 아이템에 저렇게 강화를 많이 하지도 않고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몬 어벤져의 장비 작을 확인할 텐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기 같은 거 보면은, 무기는 스타포스를 하면은 MP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주스탯을 HP, 부스탯을 MP로 계산해서 그 아까 썼던 그 HP-MP에 나누기 작 횟수, 요거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스타포스를 해도 MP가 전혀 안 올라요.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 써있는 그 스타포스 상승량, 그 스타포스로 오르는 체력의 양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조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타포스가 지금 10성이죠. 10성인데 그러면은 여기 표에서 보면은 스타포스 10으로만 오른 그런 HP가 130이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3100이라는 수치에서 130을 빼면 주문서로만 오른 HP가 2970이 되겠죠. 네, 여기 작을 보면은 총 11작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11번 나누면은 한 작당 HP가 270이 올랐으며 이거는 70% 체력 주문서로 11번 작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저 주문서 작이 약간 지금 설명한 거는 전부 다 주문서를 한 가지 주문서로만 했는데 간혹 가다가 석작이라고 해서 뭐 70%, 30%뭐 주문서를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소 공배수로 구한다, 이런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스타포스랑 주문서 작 상태 확인하기 요게 다 끝났습니다. 혹시 뭐 주문서 작 상태 확인하기 여기서 뭐 질문하실 거 계신가요? 그러면은 지금 시작한 지 거의 한 45분 정도 됐는데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10분 좀 쉬고 8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지인님이시군요. 당신이 저의 지인님이시군요.
당신이 저의 지인님이시군요. 당신이 저의 지인님이시군요. 당신이 저의 지인님이시군요. 강해졌군. 메이플 월. 용기요. 네오.
당신이 저의 지인님이시군요. 이거 어쩌다 보니 메이플을 하다 보니 시간을 조금 오버했네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추가 옵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장비 옵션 이외에 추가로 붙는 그런 능력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타포스 주문서는 아까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가 됐었죠. 파란색 글씨. 근데 얘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초록색 글씨로 따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레벨 제한이 높을수록 붙는 수치가 올라가고, 환생의 불꽃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재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생의 불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이 여기 아이템 위에 점이 비어 있으면은 환생의 불꽃을 사용할 수 있고, 점이 만약에 여기 차 있다, 흰색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환생의 불꽃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고, 대신에 저거 같은 경우에는 강환불이나 영환불로 주업을 돌려야 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여기 그 점이 비어있는 저 하프 이어링 같은 데에다가 만약에 그냥 환생의 불꽃을 딱 질렀다, 그러면은 추가 옵션이 붙는 대신에 가위 사용 가능 횟수가 붙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템은 무한 교환 아이템이 아니라 장착 시 교환 불가라고 밑에 써서 그 아이템이 바뀌게 되고, 가위 횟수 같은 경우에는 가위 횟수가 0회인데 교환 불가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뭐 아예 더 이상 가위도 쓸 수 없고 교환 불가이고, 그러면은 아예 거래가 안 되니까 요 아이템을 사실 때 가위 사용 횟수 요거를 잘 보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가장 낮은 7단계 추업 7추업부터 가장 높은 1단계 추업 1추까지 붙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게 좀 나눠져 있는 게, 일반 장비 아이템은 1추부터 7추까지 뜨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끼고 있는 파프니르 그 세트라든가 앱솔레스 무기라든가 뭐 보스 장신구 이런 아이템들은 1추에서 5추까지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이템에 비해서 보스 아이템이 더 추업이 잘 붙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미 추가 옵션이 있는데 아까 봤던 그 하얀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환생의 불꽃을 사용을 못하고 여기 있는 강력한 환생의 불꽃이랑 영원한 환생의 불꽃 이 두 개를 써야 하는데, 강환불 같은 경우에는 보스 장비를 기준으로 2추에서 5추까지 등장하며, 저거 같은 경우는 1추가 아예 뜨지 않습니다. 1추가 아예 뜨지 않고,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수급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르스 상점에서도 팔고, 유니온 코인샵에서 팔고, 또 좀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무릉도장 포인트샵에서도 살 수 있는 등, 얘 같은 경우에는 수급처가 많아서 돌리기 되게 좋고, 아까 강화불은 2추까지밖에 등장 안 한다고 했죠. 근데 나는 1추를 쓸 거야, 1추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영환불을 돌려야 되겠죠.
영환불 같은 경우에는 보스 장비를 기준으로 1추에서 4추까지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환불은 5추가 안 떠요. 영환불은 5촉이 안 뜹니다.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 옛날에 그 지금 유튜버 하시는 세 글자님이 요 영환불 사기를 먹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이 뭐냐? 장비, 이제 무기 같은 거, 무기를 이제 영환불 대리 작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분명 나는 영환불 작을 의뢰했는데, 돌아와서 이 아이템을 받아보니까, 그, 영환불에서 안 뜨는 5추옵이 뜬 거예요. 5추옵. 영환불에서 절대 뜰 수 없는 5추옵. 그래가지고, 그때, 영환불을 이거를 돌려줬던 사람 이름이 영욱스라는 사람이 원욱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261렙 팔라딘 이거라고 많이 불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영환불을 돌려달라 했는데 강환불을 돌려서 그 사기를 쳤다가 저 5추옵이 떠가지고 덜미가 잡힌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 261레벨이라는 그 레벨이 신뢰 레벨, 약간 그 사기를 쳤다, 약간 그 사람의 레벨인데, 그 사기 친 사람을 약간 조롱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 261레벨 신뢰 레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만약에 뭐 영환불 대리작을 해달라고 의뢰했는데 만약에 5추가 떴다 그러면은 그 돌린 사람이 강환불을 돌려서 그 사기를 친 거니까, 그 점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피해 안 볼 수 있을 거고,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 옵션을 보면은, 그럼 추가 옵션에서 도대체 뭐가 뜨냐? 이제 이거를 보면은 공격력, 마력,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추옵이나 그 주문서나 스타포스를 제외한 그냥 딱 처음 무기 받았을 때 그 순수 공격력 있죠. 공격력, 마력, 그거에 최대 61%, 뭐 이 정도까지 뜹니다. 되게 높죠. 뭐 만약에 공마가 뭐 200이라고 치면은 진짜 막 추업으로도 막 100몇씩 뜨고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에는 공격력, 마력이 굉장히 많이 붙는다. 그리고 뭐 방어구나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뭐 1부터 7까지밖에 안 떠요. 7이면 1추고 뭐 6이면 2추고, 이렇게 해서 방어구 공격력, 마력은 조금 낮다. 무기에 비해서 조금 낮다. 이제 데미지나 보스 데미지 이 옵션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무기밖에 안 뜹니다. 무기 같은 경우 1% 데미지는 1%에서 7%까지, 보스 데미지는 2%에서 14%까지 2%는 아니씩 오르고, 그 다음으로는 올스탯인데, 올스탯은 무기, 방어구 둘 다 뜨고 역시 1%에서 7%까지 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 무기 추업 표인데, 그 무기 추업은 아까 굉장히 많이 붙는다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붙음과 동시에 좀 약간 추업에 대한 규칙성을 찾을 수 없다 해야 되나?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표를 보고서 뭐 만약에 아케인 쉐이드 블레이드, 아케인 쉐이드 뭐 투핸드 소드 그 아이템에 추업이 182가 붙었다 그러면은 5단계, 이게 5단계가 1추업입니다. 1추업. 1추업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표를 보고 해야 돼가지고 이 표를 열심히 필요는 없고, 그냥 자주 쓰는 무기, 뭐 예를 들면은 앱솔랩스 두성검은 63이 3추업이고 뭐 82가 2추업이다, 약간 뭐 이런 거 좀 자주 쓰는 몇 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은 스탯이 얼마나 붙느냐. 사실 추가 옵션은 단일 스탯이랑 이중 스탯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스탯은 추가 옵션이 말 그대로 스탯 하나만 붙는 거고, 이중 스탯은 스탯이 2개가 붙습니다. 2개. 여기 보면은 단일 스탯은 A 곱하기 1부터 7까지,
이중 스탯은 B 곱하기 1부터 7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저 A와 B는 저 밑에 식이랑 같고, 사실 저거로만 보면은 조금 외우기 어려워서 요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랩제에 따라서 단일 스탯, 이중 스탯이 이렇게 붙는다. 뭐 200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스탯 뭐 A 값이 11이다 뭐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그냥 랩제가 높아지면은 그 스탯이 잘 붙는다. 반대로 랩제가 낮아지면은 스탯이 안 붙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HP, MP 같은 경우에도 장비 레벨 곱하기 3 곱하기 1부터 7까지인데, 뭐 얘도 보시다시피 그냥 랩제 높으면은 HP, MP도 높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착용 제한 레벨 감소죠. 삭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5단위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5까지 뜨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제 추업을 어떻게 보냐? 추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쓰는 그 주스탯, 그거를 주스탯이랑 약간 올스탯, 그다음에 공격력 또는 마력, 요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격력 또는 마력 1을 그 주스탯 4로 계산해요. 그리고 올스탯 1%가 주스탯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왼쪽에 앱솔레스 나이트 글러브, 저 아이템을 보시면은 전사 장비죠. 전사만 낄 수 있죠. 그러면 전사 같은 경우에는 주스탯이 힘이니까 저 힘 추업, 그냥 힘 깡추 54에 올스탯 6%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공격력 5가 붙었으니까 54 더하기 5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10 해서 134급이라는, 요렇게 그 힘 134라고 약간 환상해서 계산하는 추업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 오른쪽에 귀고리 같은 경우에는 전 직업이 다 착용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이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추업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은 저 법사, 마법사가 보면은 인트니까 인트로 따지면은 70급이고, 저기 러그로 보면은 55가 붙었으니까 럭은 105급. 약간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그 직업군에 따라서 추업을 다르게 봐야 하는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인데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전에 추업이 굉장히 많이 붙는다 했죠. 공마 추업이. 그래서 무조건 무기는 1순위를 공격력 마력 추업으로 봐야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공마 추업인데, 거기다가 뭐 보공이나 데미지나 올스탯이 붙으면은 약간 좀 보너스, 이렇게 좀 보너스 옵션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제 여기 왼쪽에 아케인 쉐이드 투핸드 소드라는 무기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표를 보면은 아케인 무기 두 손검이 1추비 공격력 18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 무기는 공격력이 1추인데 보스 데미지랑 올스탯 요게 3개가 붙었으니까 저 3개를 보너스로 묶어서 1추 보데몰, 보스 데미지 올스탯 보데몰 이렇게 부르고, 이제 오른쪽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72죠. 추업이. 저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표를 찾아보면 공격력이 2추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에 보스 데미지랑 그냥 데미지가 또 보너스로 붙어 있으니까 저거 같은 경우에는 2추 보뎀,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잠재 능력인데요. 잠재 능력은 이제 그 재설정 도구인 큐브를 사용해서 그냥 장비에다가 그 밑에 잠재 능력이라는 그 또 새로운 그런 옵션을 부여합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3줄까지 뜨는데, 그 잠재 능력이 그 3줄이 사실 다 뜨기 어려워서,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많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억과 함께 랜덤성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스타포스나 추억보다도 더한 메이플의 최종 컨텐츠 약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잠재 능력은 그냥 잠재 옵션, 속히 말해 윗잠, 위에 있는 잠재 능력이라서 윗잠 요것도 있고, 에디셔널 잠재 옵션이라고 해서 잠재 옵션에 에디셔널 더 붙인다 해가지고 얘는 아래 잠재가 아래쪽에 있다 해서 아래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잠재 능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좀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가끔 가다가 뭐 쌍내 아케인 무기 막 이런 거 팝니다, 이런 걸 가끔가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 쌍내는 위에도 레전드리, 아래도 레전드리, 약간 이런 식으로 줄여 부를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잠재 능력은 뭐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드리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뭐 큐브랑 주문서 같은 그림은 저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저 등급까지 갈 수 있다를 알 수 있고, 저기 그 가장 왼쪽에 수상한 큐브 있죠. 수상한 큐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돌려도 에픽까지밖에 못 가고 유니크는 절대 갈 수 없다, 수상한 큐브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건 에디셔널인데, 오른쪽은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로는 레어까지밖에 못 가요. 에픽도 못 갑니다. 근데 에디셔널 큐브는 레어부터 레전드리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 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 좀 주의할 점이라면 에디셔널 에픽 주문서라는 그런 주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리커버리 실드가 그 아이템에 적용돼 있으면은 그 장비에는 이 주문서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리커버리 실드 바르고 저거 바르면은 잘못하면은 진짜 장비를 진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잠재 능력을 돌리면은 세 줄까지 뜬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세 줄도 각각 등급이 나뉩니다.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등급의 옵션이 나오는데, 두 번째, 셋째 줄은 웬만하면 그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다. 여기 보면은 유니크 잠재 옵션이어서 첫 번째 줄은 9%로 그 유니크 등급이 나왔는데, 저 둘째, 셋째 줄을 보면은 HP 6%, 힘 6% 이렇게 해서 원래 에픽에 뜨는 그런 한 단계 낮은 등급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둘째, 셋째 줄이 웬만하면이라 그랬지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둘째, 셋째 줄에도 간혹 가다가 그 해당 등급의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탈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 보면은 레전드리 잠재 옵션인데 첫째 줄 힘 12%, 근데 둘째 줄도 힘 12%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둘째 줄인데 레전드리 등급이랑 맞먹는 옵션이 나왔다. 그러면 이탈이라고 부르고, 여기 그 오른쪽 오른쪽 그림을 보면 레전드리 잠재 옵션인데 아이템 드롭률, 매수 획 등량, 아이템 드롭률 이렇게 세 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째, 셋째 줄이 모두 이탈이기 때문에 줄여서 올 이탈 이렇게 부른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잠재 능력은 옵션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했다가는 오늘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떤 옵션이 중요한가, 우리는 뭘 뽑아야 하는가, 요것만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인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나눠봤는데, 무조건 1순위는 공마 퍼센트, 보공 퍼센트, 방무 퍼센트입니다. 그냥 이 세 개만 무조건 보고 뽑으시면 됩니다.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공이 좀 특이하죠? 유니크부터만 뜨고, 레전드리에서도 40%, 35%, 3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게 뭐를 의미하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첫 줄에 보스 데미지를 뽑았는데 운이 없으면 그냥 30%도 뜰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30%는 유니크 옵션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보스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40, 30, 30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좀 뽑기가 힘들어요. 그 높은 옵션을 뽑기가 좀 힘들고, 방무도 40, 35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살짝 뽑기 어렵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순위를 뽑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순위, 1순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좋다 하는 그런 2순위 옵션이 있는데, 데미지 퍼센트, 크리티컬 확률, 주스탯 이렇게 있는데, 데미지는 왜 효율이 안 좋냐? 저 위에 보스 데미지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보스를 잡을 때 데미지랑 보스 데미지를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데미지는 그렇게 그닥 효율이 좋지 않고, 오히려 공격력 마력 퍼센트는 그 스공 계산을 할 때 아예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 공격력 마력 퍼센트는 그냥 최종 데미지라고 약간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마 퍼센트가 정말 좋은 거고, 데미지는 보공이랑 합산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에디셔널 있잖아요. 무기도 에디셔널이 있는데, 에디셔널에서는 무조건, 사실 저거 1순위라고 써있는데 저거는 0순위라고 써도 무방하고 그냥 무조건 공격력 마력 퍼센트만 뽑으면 되겠습니다. 공마 퍼센트가 가장 좋기 때문에, 얘는 왜 좋냐? 아까 1순위를 보면은 윗점에서는 보공이 40%까지 떴는데 아랫점에서는 보공이 18%까지밖에 안 떠요, 최대. 그래서 보공이 사실 그렇게 에디셔널에선 좋은 건 아니고, 위에랑 아래랑 그 수치가 똑같은 공마 퍼센트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어구입니다. 방어구. 사실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퍼 둘들, 뭐 에픽 둘들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뭘 뽑아야 되냐? 무조건 주 스탯과 올 스탯만 뽑으면 됩니다. 사실 나머지는 그닥 좋은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간혹 가다가 저 주 스탯 고정 치즈인가? 저 2순위에 있는 뭐 그런 거를 뽑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방어구는 저 주 스탯이랑 올 스탯만 무조건 뽑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숍 한정으로 저 HB 회복 효율 플러스 N%가 저게 가끔가다 좋을 때가 있어요. 이제 뭐 공격을 이제 뭐 격수 아닌 그런 좀 보조 비숍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HB 회복 효율이 정말 좋은 경우도 있어서 비숍 한정으로 2순위 넣어봤고, 다음은 에디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셔널이 아니구나. 모자 장갑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모자나 장갑은 주스텐 말고도 약간 좀 특별한 옵션이 더 뜹니다. 이제 모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5차 스킬도 감소되고 모든 스킬이기 때문에 5차 스킬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직업, 예를 들면은 뭐 불독이나 듀블 이런 5차 스킬 쿨이 짧고 중요도가 매우 높은 그런 직업들에 한해서 저 쿨타임 감소가 붙은 모자, 쿨감뚝, 그 모자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이건 이제 실제 있는 모자인데 2초, 2초, 1초, 2초, 2초, 2초 윗점이 전부 이탈이죠. 거기다가 에디셔널까지 1초. 그래서 요거는 진짜 메이플에 몇 개 없는 그런 쿨감 7초 모자, 이런 모자라고 보면 되겠고, 저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독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업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장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크리티컬 데미지,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모자도 그렇고 장갑도 그렇고 저게 전부 다 레전드리에서만 뜨기 때문에 사실 뭐 에픽 둘들인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뿜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장갑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리 한에서 주 스탯보다 무조건 크리티컬 데미지가 중요하다. 저 크뎀 1%가 거의 주 스탯 3%에서 4%의 효율을 가지는데, 그러면 저기 크리티컬 데미지 8%는 뭐 주 스탯 24%, 한 줄당. 그러니까 엄청난 효율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갑은 무조건 크뎀을 뽑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디셔널입니다. 에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스탯, 올스탯, 뭐 공마 고정치 요거 세 개가 가장 좀 대표적이고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옵션인데, 저기 보면은 주스탯 퍼센트가 레전드리인데 7%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유니크는 5%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저 윗잠재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리는 주스탯 12%, 유니크는 9%였는데 에디셔널이 그래서 그 주스탯이나 뭐 이런 게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에디셔널 큐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사실 요거 저 에디 레전이나 유니크는 진짜 초고자분들, 좀 고자분들이 많이 쓰고 대부분은 에픽이나 레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마 10은 사실 주스탯 4%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레어 등급에 공격력 마력 고정치 증가 10 플러스 10이라고 써있죠. 근데 저 에픽 같은 주스탯 같은 경우 보면은 에픽을 가야지만 4%가 되는데, 공마 고정치 같은 경우는 레어만 가도 10이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스탯보다는 저 공마 10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뭐 9%에 공십 뭐 둘들 이런 게 가장 많이 있는 유형이고, 그 에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윗잠재에서 봤던 그런 퍼센트 대신에 약간 줄 단위로 계산하는데, 공마 10은 주스탯 4%는 한 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10이랑 공격력 3이 있죠. 그럼 얘는 그냥 편의상 1.3줄, 에디 1.3줄이라 부르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올스탯 2%에 공격력 10이 붙어 있죠. 그러면 저거 같은 경우에는 올스탯이 2%니까 그냥 1.5줄이라 부르게 되고, 저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에는 힘 4%, 공격력 11이 붙어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3.2줄이죠. 3.2줄. 저거는 사실 편의상 3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방어구 에디셔널은 저렇게 퍼센트 대신에 몇 줄로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번외긴 한데, 그 장신구에서 레전드리 등급에 한해서 아이템 도용률 증가랑 매수 획득량 증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아획이나 매획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아이템이 요즘 많이 쓰이죠. 또 뭐 재획 광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이제 이런 템이 왜 필요하냐? 이제 우리는 어차피 메이플 하면서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레벨업 하려면은 수많은 그 사냥 시간이 필요하죠. 그 사냥 시간 동안 어차피 몬스터들 다 원킬 나는데 뭐 굳이 거기서 뭐 다른 아이템을 낄 필요 없이 그냥 저 드메템 끼면은 내가 사냥할 때 매소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뭐 운이 좋으면은 뭐 코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뜨기 때문에 저 사냥 같은 경우에는 사냥이 필수적인데, 그 사냥에서 부수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 드메템을 많이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매소 획득량 말고 아이템 드롭률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스 같은 거 잡기 직전에 저 아이템을 끼고 잡으면은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치륵 장비나 아니면 이런 보스 장비들의 드랍률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그 아이템 드롭률을 보스 잡기 직전에 껴서 잡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드메템을 보면은 경매장을 가보면 굉장히 비싸죠. 하프 이어링에 저 드메템 2줄이다 그럼 진짜 막 3, 40억 하고,
뭐 다른 펜던트나 이런 거 두드리다 막 그러면 90억에서 100억 정도 가고 엄청 비싸죠. 이게 왜 비싸냐? 그냥 옵션도 일단은 레전드리에서밖에 안 뜨고 그 옵션이 레전드리에서밖에 안 뜬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둘째나 셋째 줄에서 드롭률이나 그치, 드라퍼나 매획이 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탈이기 때문에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그래가지고 저 아이템이 굉장히 비싸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도 진짜 한 3, 40억 하는 저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나네요. 소울 F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소울 F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무기에 영혼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영혼, 소울 인챈터를 사용해서 그 소울 웨폰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 소울 인챈터를 성공만 시켜도 그 최대 공마 20이라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소울을 안 박아도. 그래서 소울 웨폰, 일단 소울 인챈터는 내가 소울을 안 쓴다 하더라도 일단 인챈터만이라도 박아두는 게 좋고, 이제 소울 웨폰 인챈터가 성공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소울을 박을 수가 있는데, 그 장착한 소울에 따라서 스킬, 그 보스의 스킬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뭐 부가적인 능력치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울에는 정말 많은 옵션이 붙는데, 사실 그 아이템을 보면 어떤 옵션인지 좀 써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힘 플러스 10이라던가 뭐 이런 옵션이 써 있어요. 근데 위대한 소울은 그런 옵션이 안 써 있습니다. 거기 장비 그 아이템 창에 안 써 있고, 대신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랜덤 옵션이 뜨게 됩니다. 랜덤 옵션. 이 랜덤 옵션이 뜨게 되는데, 이 위대한 소울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옵션은 공마 3%, 그리고 뭐 방무 보공 7%, 그리고 크왁 12%, 이 정도인데, 저기 맨 오른쪽에 스킬 레벨 플러스 2 플러스 1 있죠. 저거는 언핏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5차 스킬에도 적용이 안 되고, 그 최대 레벨을 넘을 수가 없어요. 컴뱃 오더스랑은 다르게 저 옵션은 최대 레벨을 넘을 수가 없어서 지금 어차피 우리들 스킬 다 만렙 찍는데, 저거는 정말 쓸모없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나면 그냥 꽝이에요, 꽝. 이제 다음은 여기 1티어 소울입니다. 1티어 소울. 여기 나와 있는 10개가 전부 1티어 소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1티어 중에서 그 유일하게, 그 다른 거는 다르게 공마가 1티어만 유일하게 퍼센트를 가지기 때문에 요 1티어 소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좀 나눠봤는데, 여기 그 글씨 색이 다 다르죠. 빨간색에서 파란색 글씨가 나눠지는데, 진힐러와 진킬은 정말 비쌉니다. 뭐 진힐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200억, 하나에 200억 정도 가고, 준켈도 한 170억, 130억 그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 두 개는 정말 비싸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가격이 내려가면 윌 루시드 데미안이 있는데, 루시드 데미안은 한 30억, 40억 그 정도 하고, 윌 같은 경우에는 20억에서 25억 그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저 밑에 5개는 조금 가성비 좋은 그런 싼 소울들인데, 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격이 정말 내려갔어요. 개당 위대한인데도 불구하고, 데미안이랑 동급 보스인데도 불구하고 멋이 없다는 이유로 수는 개당 한 5억 그 정도 나가고, 시그너스는 한 2에서 3억, 그리고 매그너스는 1에서 2억, 뭐 벨룸 블러디키는 1억도 안 하죠. 요즘 거의 한 1억? 1억 하나? 그래서 어쨌든 좀 간지를 위해서라면 위에 있는 소울을 쓰는 게 좋고, 아니다 나는 소울 옵션만 보고 저 가성비 좋게 갈 거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5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추천 소울이 나와 있는데, 사실 수는 5억에서 조금 애매하고, 시그너스, 매그너스, 벨룸, 블러디킨 요거는 정말 싸서 가성비 좋게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 추천해드리는 소울이라면 위대한 루시드 말고 그냥 루시드 소울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울 중에서도 유일하게 설치형 스킬이에요. 고정 설치. 그러니까 스킬을 사용했을 때 내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설치해서 그 사냥하는 그런 소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써도 진짜 사냥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울인데도 불구하고 경매장에서 사면은 진짜 엄청 비쌉니다. 한 2억에서 많이 나가면 9억까지 그 정도 나가는데, 일반 소울인데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소울 5배 이벤트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루시드 소울 정말 많이 깠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일반 소울은 다 교불이잖아요. 위레아 말고 그 일반 소울들을, 그 무기를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소울을 바르고 다시 나한테 주는 그런 교불 소울을 이용하면 하나에 한 3천만 매소에서 5천만 매소 그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 일반 루시드 소울 좀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네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한 5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문 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